자, 모델 썸머리를 누르면 이제 그게 돌아간 게 나옵니다. 자, 지금은 뭐냐면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직 데이터 넣은 게 아니에요. 데이터 넣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인공지능 그 다층 신경망을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는 걸 모델만 보여주는 겁니다. 데이터 아직 입력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델을 만들었는데 총 하나, 두 개, 세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50개의 히든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죠? 두 번째도 50개로 만들어져 있고요. 제일 마지막 층은 우리가 아웃풋 층이죠? 걔가 10개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0, 1, 2, 3, 4, 5, 6, 7, 8, 9니까 10개가 맞아져야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파라메타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웨이트 값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웨이트예요. 이게 웨이트 값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웨이트 값. 자, 그렇게 해서 토탈 웨이트를 몇 개요? 42,310개. 엄청나죠? 이게 딥러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파라메타들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뭐 10개 해봐야 뭐 100개 뭐 이렇게만 찾았는데 여기는 지금 나온 게 이미지 인식하는 걸로 들어가면 이미지도 이게 색깔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간단한 이미지예요. 개, 고양이 이런 이미지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이미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쉬운 이미지예요. 이게 숫자 이미지가. 그걸 가지고 하는데도 42,000개의 웨이트 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만큼 정확하게 손글씨를 인식할 수 있는지 이제 해볼게요. 아마 거의 90몇 %까지 요즘 나와요. 손글씨 인식하는 게. 여러분들 요즘 그 주차장도 보면 우리 학교도 주차장 올라오는 거 그 차량 번호판 인식하죠? 옛날에는 저기 택을 붙였어요. 알죠? 옛날에는 RFID 책을 붙여가지고 오면 삑 하고 열리죠? 옛날에 여러분들 엄마 아빠 차 타고 다니면 아파트 주차장 들어가면 뭐 택을 붙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택 빼고 전부 다 차량 번호판 인식하죠. 그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자, 그래서 신경망 훈련하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얘는 뭐냐면 얘가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그거를 옵티마이저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여기 SGD라는 거예요. 자, 됐어요? 얘가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뭐죠? 처음에 했던 거에서 보면 그레디언트 룰이 있었죠. 그거예요. 경사하강법을 말이 어려웠었죠, 그때.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우리 아달라인 설명할 때 해줬던데, 이제 방법을 써서 이제 만들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옵티마이저고요. 이 옵티마이저 말고 더 다양한 옵티마이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책을 한 권 더 옛날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이 텍스트북 말고 케라스 창시자에게 배우는 딥러닝이라는 책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는 케라스를 이용해서 했어요. 지금 우리 책은 케라스보다는 이제 텐서플로우를 주로 이제 한 거고 이제 케라스를 그거보다 좀 더 버전업된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책에 보면 여기 보이는 이런 옵티마이저를 어떻게 세팅해 주면은 점수가 더 올라가는지라든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딥러닝 쪽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책을 한번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옵티마이저를 세팅해 준 다음에 얘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넣은 겁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따로 떼서 이렇게 옵티마이저를 세팅해 주고 그 값을 그냥 바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진 분류, 다중 분류라는 게 있는데 이진 분류는 yes, no로 이루어질 때 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면 되고요. 카테고리컬 엔트로피는 3개 이상 될 때 우리가 지금 10개죠? 10개니까 다중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정확도를 이용해서 모델을 구축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거는 뭐냐면은 모델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게 신경망을 구성한 거고요. 그래서 층하고 층을 히든 레이어를 몇 개를 둘 거고 이렇게 만들어 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신경망을 훈련하는데 옵티마이저를 뭐를 쓸 거고, 그 다음에 로스트 펑션을 뭘 쓸 거고, 로스트 펑션이라는 게 이게 손실 함수라 그래서 요게 우리가 말하는 비용 함수입니다. 옛날에 우리 그 아달라인하고 그 다음에 퍼셉트론 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미분해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그죠? 그때 그 비용 함수가 이제 요겁니다. 여기서 이제 요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여기가 뭐냐면은 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자, 훈련시킬 때 모델 핏이라고 돼 있죠? 모델 피팅 해준다는 게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X 트레인하고 Y 트레인에다가 언더바 C를 써야 됩니다. 왜 언더바 C냐면 10개로 쪼개줘야 되니까. Y 트레인은 변수가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인핫 엔코딩으로 했던 Y 트레인 언더바 C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돌려줘야 되고, 테스팅도 이렇게 해줍니다. 배치 사이즈가 64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우리가 그 퍼셉트론은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죠. 그럼 만약에 6만 개면 6만 번을 계속 한 턴을 돌 때 6만 번을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가야 돼요. 물론 정확도로 올라가지만 그러면 너무 느려요. 대신에 아달라인은 다 한 다음에 한꺼번에 한 번 업데이트 하죠. 그렇게 되면 6만 번 돌릴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또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너무 늦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여기 보면은 이제 SG 이런 방법들은 뭐냐면은, 배치라 그래서 6만 개를 64개 돌리면 한 번 업데이트.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배치 사이즈라는 게 뭐냐면 6만 개 다 할 때까지 한 건 한 건 하지도 말고 6만 개 다 할 때까지 또 기다리지도 말고 중간중간 한 번씩 해주는데, 그 단위를 64개씩 잘라가지고 한 번씩 업데이트를 시켜줘. 뭐를요? 웨이트 값들을.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코 30은 뭐냐면 6만 번을 한 번 돌리면 에코 1이에요. 그죠? 그거를 몇 번 돌려줘요? 30번. 업데이트는 몇 번 일어나요? 30번을 64개로 쪼개니까 몇 개예요? 엄청나겠죠? 돌아가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스플릿은 뭐냐면, 얘는 한 번 이렇게 돌릴 때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검증하는 거예요. 테스트 말고 훈련하면서 다 한 다음에 테스트하면은 얘가 잘 맞추기, 나중에 또 틀리면은 다시 업데이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10개를 쪼개서 우리가 해줬죠. 그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걔는 뭐냐면은 밸리데이션은 에포크 한 번 할 때마다 그 중에 10%는 우리가 놔둬서 테스트로 한번 검증해보고 또 모델 트레이닝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테스트랑은 또 틀려요. 이렇게 해서 다 훈련한 거를 테스트는 나중에 합니다. 근데 얘는 훈련하는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자기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씩 검증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자, 해서 돌리면 어떻게 나오느냐? 돌아가는 게 보이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고요. 데이터 가져오고, 자, 보고요. 중간에 뭐가 에러가 났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옵티마이저 돌려보고, 그죠? 뭐가 이상했었죠? 여기 보면 0.8880 나왔죠? 제가 중간에 뭐가 좀 에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는. 그러면서 어큐러시가 계속 증가하는 게 지금 보이죠? 원래 0.95, 96까지 나오거든요. 거의 98%까지 나와요, 훈련은. 자, 아까 전에 뭐 여러분들하고 막 타이핑 하다가 좀 설명하다가 뭘 빼먹은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0.94, 95까지 나오네. 95%까지 나왔네요, 벌써. 자, 그죠? 95%까지 나오고. 자, 그래서 다 보시면 어떻게 돼요? 97%까지 나오죠, 정확도가. 자, 그래서, 자, 요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아이고, 이런. 자, 제가 잘못 눌렀는데 설명을 다시 해드리면, 자, 지금은 처음부터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면 지난번 이후에 또 그 이후가 돌아갈까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처음 돌아갈 때 몇부터 시작해요? 97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모델을 한번 돌리면 우리 아까 전에 리셋해서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30번 돌린 거에 연장해서 또 30번을 또 돌리라는 소리예요. 제가 잘못 실수해서 눌렀는데 누른 김에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아까 전에 0.97까지 나왔죠? 그 이후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60번을 돌린 거예요. 제가 잘못 실수해서 원래 30번만 돌렸어야 되는데 30번 이후에 60번을 한 번 더 돌린 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60번을 돌렸어야죠. 그게 낫죠. 자, 그렇게 해서 쭉 보시면 계속 올라가죠. 원래는 이게 몇백 번씩 돌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돌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30번만 끊어서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60번까지 돌아갔네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시고요. 찍어보면 이제 이 결과값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자, 밸리데이션하고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에서 크로스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오버피팅 됐다는 거예요. 자, 파란색이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트레이닝은 하면 할수록 계속 떨어져요. 왜냐면 데이터에 오버피팅 된 거예요. 오버피팅 설명을 해줬죠, 옛날에. 자, 그래서 오버피팅 된 거고요. 밸리데이션이 요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모델이 이 정도 선에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최적 결정을. 아니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더 맞춰진 모델이 나오니까. 그죠? 얘도 보면은 이제 그 얘기고요. 얘랑은 이제 같은 얘기니까 거의.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전에 30번 돌렸고 그 다음에 35번, 40번까지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한 40번 정도 한 선에서 맞춰야 되죠. 최적화가 아마 그때 좀 나올 겁니다. 세팅을 그렇게 해서 그 모델을 쓰면 돼요. 우리 책에 보면 40번째 모델 최적화하는 모델을 갖고 와라는 게 이제 거기 좀 써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 책을 보고 나중에 해주시면 되고요.